안녕하세요. 오늘 4주차 동영 결과를 발표하면 시험 제출자는 40명, 평균 72점, 최고 점수는 97.5, 좋으네. 근데 100점이 아니라서 박수는 칠 수 없어요. 그래서 100점짜리 한 번 있었고 없었네 올해. 자, 그러면 해설 갑니다. 1번, 다음 중 유효한 것은, 일단 1번 불공정 행위는 무효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불공정 행위, 여기다가 매매에다가 이 매매를 했는데 이게 불공정한 행위라는 거지. 이게 불공정해. 그럼 여기다가 계약서 내용도 무효가 돼야 돼, 유효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지. 그래서 불공정 행위 무효, 부재수 합의도 무효. 그 다음에 2번도 해. 2번도 명의신탁 써놓으면 돼. 명의신탁에다 몇 줄 긋고, 여러분들 명의신탁은 유효다 무효다? 여러분 명의신탁은 아무 말 없으면 무효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중배종은 예외적으로 유효니까. 그럼 명의신탁이 무효이고, 여기 봐. 명의신탁 속에 들어가는 계약서 내용도 무엇이 돼야 돼?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처분해서 매매대금을 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는 약정도 무엇이 돼? 무효. 그 다음에 3번,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그것은 3번은 위험부담이야, 위험부담. 3번 왼쪽에 써놓으면 돼. 위험부담은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만 나오면 그냥 무효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도 무효, 합의도 무효. 두 개, 중간생략 등기 밑줄 그시고 요거 두 개를 기억해. 무효, 그 다음에 합의도 무엇이 된다? 무효. 이렇게 두 개 써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 나왔죠? 그럼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약정도 무효. 2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피상속인이, 이 사람이 매도인이야, 매도인. 피상속인이 죽은 사람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같아, 달라? 같은 거지. 그래서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해서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했지. 결국은 적극 가담한 행위예요. 적극 가담. 무효.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반사다 아니다? 양도소득세 세금만 나오면 조세 포탈은 반사 아니다. 그 다음에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인 경우다. 그러면 무효지? 그래서 그거 아셔야 돼. 그 얘가 밀수하려고 배를 임대하는 행위, 이렇게. 밀수하기 위해서 배를 임대한다. 도박방을 차리기 위해서 임대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명예훼손의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 여기 봐요. 명예훼손의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밑줄 그셔봐. 명예훼손의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밑줄 그셔. 이것은 여기까지는 반사야, 아니요? 여기까지는 반사 아니지. 근데 돈이 들어가 버리면 반사가 돼버려. 돈이 들어가면 무엇이 돼? 반사.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사례가 나오면 여기 봐.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면 살해하기로 하는 약정. 그건 반사야, 아니요? 정당한 판결을 해주면 살해금 준다. 그러면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다. 반사 아니지? 근데 돈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러면 다 반사가 돼버려. 정당한 행위, 금전이 결부된 행위는 정의관념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해. 정의관념에 반한다. 이렇게. 행위는 정당해. 정당한 행위에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금전이 결부되면 이건 정의관념에 합당해, 합당하지 않아? 따라서 결과는,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평등하게. 이게 지금 이 슬로건을 걸고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그래. 자, 해결했고, 그 다음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 1번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는 유효요 무효요? 원칙이 유효. 그러니까 이거 함정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유무 취취취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도 없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고, 비진의 표시는 자 밑줄 그으셔.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에 하나여 밑줄 그으셔. 이런 표현만 나오면 어디서든 틀렸다니까. 알았던 경우에 하나 이렇게만 나오면 틀려. 근데 이것이 어디서 또 응용해서 나오냐면, 자 보충교재 보셔. 보충교재에 복대리에서 23페이지를 봐. 보충교재 23페이지에 위에서 양가로 9번을 보셔. 자,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지. 이게 또는을 잘 아셔야 돼. 또는의 표현. 자, 이제 정답한다. 9번 잘 봐. 9번 머리 그걸 보고 내 귀를 나에게 맡겨. 자, 임의대리인은 자 9번 눈을 봐.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 자, 또 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복대리인은 선임할 수 있다 해도 틀렸다고. 자, 그러면 또 봐. 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오 해야 돼. 이런 표현을 주의하시라고. 이게 또는에 대한 표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자 1페이지 다시 가봐. 문제집. 자 3번에 3번 본다. 3번에 3번 표현에 주의해. 3번에 3번 안 읽을 거야. 눈 빨리. 눈 다 같이 읽는다. 시작. 자, 내가 다시 읽을게.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맞아 틀려?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하면 그때는 맞지 이렇게. 그런데 하나여 해서 틀렸어. 이런 표현을 주의하시라. 4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진바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틀렸고, 그 다음에 강박증여는 참이여 거짓이여. 강박증여는 참. 그래서 5번 틀렸다. 4번 X 토지 소유자 갑은 을에게 증여를 하면서 매매를 가장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법률행위 몇 개 했어? 증여도 오고 그 다음 매매도 오고. 그럼 증여는 유효 무효? 유효. 매매는 무효. 그러면 갑이 X 땅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1번 갑이 을에게 실제로는 등기 원인을 뭐로 기재해야 돼? 증여. 근데 증여로 했다고 매매로 했다고? 그러면 증여는 실제 있었으면 없었음? 그러니까 을이 권리를 취득할 수는 있죠. 이런 걸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래서 을의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매매로 했어도 유효. 그러면 을과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므로 누구도 병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1번 갑을 간의 매매는 무효. 2번 X 토지 소유자는 병이다. 맞아? 3번 갑을 간의 증여는 유효. 4번 갑은 병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은닉행위를 묻는 거예요. 은닉행위. 그럼 이 은닉행위는 물권 총칙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물권 총칙에서는 실제로는 증여했는데 등기부에는 매매로 기재했다. 그러면 법률행위 내용이 일치했어? 불일치했어? 불일치. 다시 한번 등기 내용이 합치. 그러니까 권리 변동 생기려거든 법률행위 내용과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합치돼야 돼. 근데 법률행위 내용은 증여인데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매매니까 합치요 불합치요? 불합치. 물권 변동 안 생겨야 되는데, 그런데 법률행위의 내용을 다르게 기재했어도 그 행위, 그 등기는 유효 무효? 등기는 유효. 자, 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하자 있는 의사표시. 5번에 1번만 잘 알아. 그러면 맞히니까. 그래서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그 말은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해야지.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주의하시라는 갑이 A의 사기에 걸려서 을과 매매했을 때 이 갑이 이 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을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할 수 있고, 그러면 상대방이 상할 수가 아니면 취소할 수 없고 이거 아니야. 그래서 상할 수가 아니면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 해야지. 근데 만약에 이 A가 을의 대리인이라면 이런 거 따지 안 따져? 대리인이라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그러면 이제 5번에서 그래도 70%네. 그래도 어디 찍었는지 모르겠네. 자,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요 불일치요? 일치. 그 다음에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침묵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자가 첨단 아파트를 분양하는 자가 쓰레기 매립장에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기망이 아니요. 기망. 그 다음에 여기 공원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이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기망이다. 이 두 개 기억해.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속임수가 침묵이 두 개고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가격을 침묵을 지켰어. 기망이 아니요. 그런 거 머릿속에 쭉 정리됐잖아. 자, 4번.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할 여지를 동그라미 쳐봐. 박탈. 박탈 나오면 뭐요? 뒤에는 무효. 그러니까 박탈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머릿속에 기억해놔. 그래서 이거 또 그대로 나오면 또 틀릴 사람들이 30% 있다고. 그러니까 박탈 나오면 여기하고 구별해야 될 단어가 뭐라고 눈이 보여야 돼. 제한과 구별해야 돼. 따라 제한은 무효요, 취소요. 취소. 박탈은 무효. 그 다음에 5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의 시가에 관해서 침묵을 했대. 그러면 침묵은 교환의 당사자가 침묵한 것은 기망이 아니다. 6번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격청, 도, 격승, 발. 그래서 청약은 도달주의. 그 다음에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거기다 몇 줄 것이요? 매매예약 완결권. 매매예약 완결권에 이렇게 몇 줄 것이고 형성권이라고. 형성권.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성권이 뭐냐면 따른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형성케 하거나 소멸케 하는 권리가 형성권이거든. 그럼 일방적 의사표시로 형성케 하려거나 소멸케 하려거든 하늘에다 대고 의사표시해야 돼. 형성시킬 사람에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야. 그래서 형성권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는 효력 시기가 도달이요, 발신이요. 도달. 그리고 형성권 행사의 최고의 대한. 즉 뭔 얘기냐면 취소권자에게도 취소할래 안 할래 최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권 행사에 대한 최고에 대한 확답도 무슨 주의요? 도달주의. 근데 하나가 발신주의 있었죠? 무권대리 행위의 본인의 추인에 대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그래서 에어버려 확답은 이제 안 되겠어. 이제는 확답은 도달주의다. 한 개만 발신주의다. 확답. 그래서 거기 확답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확답. 그 다음에 디귿번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대한 해제권의 확답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약이 향수 여부의 최고에 대한 수익자 확답 나왔어 안 나왔어? 확답만 나오면 도달주의. 그 다음에 미음번 무권대리 계약에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추인 여부의 확답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니까 확답 나오면 도달주의인데 하나만 발신주의 무채발. 이제 애워요. 확답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 하나만 발신주의다. 그것이 무채발. 그런 거 틀리면 사람도 아니요. 근데 6번도 75%가 맞췄네. 75%.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에 동용모사 봤을 때는 평균이 50점 되었는데
70점 되라면 20점 올라간 것은 이제 20점, 70점 맞았으면 여러분들 다 합격이야. 다 합격이신다고. 7번. 그러면 이제 합격자 발표 날 다 오셔야 돼? 안 오셔야 돼? 사람이, 이봐요. 돈을 버는 이유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은 자기에게 쓰기 위한 거거나 남에 대한 사랑이든 가족에 대한 사랑이든 국가에 대한 사랑이든. 그러면 돈을 벌어서 사랑해서 이것에 대한 기대 가능성. 병원에 누워있는 그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 기대감이 없으니까는 사랑도 못하니까 돈도 안 벌잖아. 가만히 있잖아 이거. 70대 할아버지들 돈 벌러 다녀 안 다녀? 80대 먹은 사람들. 안 다니잖아. 노인장만 가고 10원짜리 하나만 들고 고스톱 치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오잖아 이거. 근데 돈을 벌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애정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남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남과의 관계는 재산 관계이고 가족과의 관계는 가족 관계예요. 그래서 민법은 따라서 재산법, 가족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학원에 내는 것은 학원을 사랑해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니까는 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돈을 내는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평균 95점 맞았어도 다 학원을 위해서 특강 들어주는 사람들이 다 있어.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아 진짜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합격했으면 5만 원 내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안 나와야 돼. 나와줘야 돼. 야, 씨 5만 원 내면 다른 데 가서 게맛살에다가 2끼 먹겠다. 그러지 말어. 인생. 돈을 벌려거든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려거든 성공한 집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려거든 공부해야지. 공부하는 방법은 선택과 집중해야 돼. 선택과 집중. 그래서 집중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기억에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은 장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장기 기억해서 이제 감동이 오거든. 감동이 온다는 얘기는 이제 70점 맞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합격을 해. 그럼 합격을 하면 합격자 모임에 오셔야지. 그럼 그때 내가 노래를 하나 준비했어. 내가. 그 옛날에는 그 임재범의 비상 있잖아. 그런 거 하려고 했더니 엄청 어려워. 맨날 내가 연습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임재범 비상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도 내가 기타 치면서 내가 한번 해봤더니 우리 딸들이 아예 안 되겠어. 그러면 빨간 구두 아가씨를 했더니 그게 아버지 마음에 딱 맞는다는 거예요. 똑똑똑 박수 한번 쳐봐. 똑똑똑 구두 소리 빨간 구두 아가씨 똑똑똑 구두 소리 어딜 가시나 한 번쯤 뒤돌아 볼만도 한데 발걸음만 하나둘 어딜 가시나 빨간 이제 거기까지 잊어버렸네 이제. 그래서 그거 하면 또 여러분들이 예의상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또 앵콜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내 10대 때 좋아했던 고향역 있지? 트럼펫 쫙 나오는 빰빰빰 빠라밤빰빰 하는 거 이제 내 해야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김용삼 또 회장님께서 딱 나와서 그때 또 200만 원 딱 쾌척 딱 들어가라고. 이게 시나리오가 이렇게 가는데 이제 안 되면 어떡하냐고. 이런 게 합격자 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우리 합격자 모임에 보통 그 합격자들이 100명 이상 왔고 그 다음에 그 선배들도 한 100명 이상 와. 꽉꽉 오는데 작년에는 썰렁해서 있지. 이제 합격자 모임 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그 주약 먹고 싶은 심정이 합격생들이 안 오는 거 이게 왜 그랬는지. 그래서 야 이런 세상에. 그래서 내가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얼굴이 그냥 화끈화끈해서 꼭 오셔야 돼. 그리고 2명씩 데리고 오셔. 7번 협의의 무권대리.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돼.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병과 거래했을 때 대리권이 없거든. 그럼 상대방이 이렇게 책임 물을 때 대리권의 유무의 입증 책임 물어본다고. 대리권 유무의 입증 책임은 대리권이 존재했느냐 그러지 않느냐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져야 되겠어? 대리인이 져야 되겠어? 거기 읽을 때도 봐. 이게 대리인이 이렇게 나오잖아. 대리인이 증명 못한다 이렇게. 7번에 1번 다시 한번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 못한다. 따라서 무권대리에서 대리권 유무에 관한 입증 책임은 대리인이 지는 거예요. 대리인이. 상대방이 지는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거기 그런 것도 읽을 때 건성으로 하면 안 돼. 이런 것들 시험에 여기서 나오니까. 그러면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여기 봐. 상대방은 어떻게 하냐면 따라선다. 악의의 상대방도 최고 있다. 선의 상대방은 철에 있다. 본인이 거절하면 따라선다. 거절시 선무상은 대책이 있다. 이렇게 외워버려. 협의의 무권대리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악상은 최고이다. 선상은 철에 있다. 본인 거절시 선무상은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외우라고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본인이 거절했을 때 선이 무과실은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데 이때 책임을 지는 사람은 과실 있어도 없어도. 그래서 얻지 못한 때는 과실이 없는 밑줄 것이 여기에 포인트가 과실이 없는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의 책임을 안 져. 져야지. 과실 없는. 그래서 무과실 책임을 묻는 거예요. 거기다가. 2번 자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후에도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 본인이 추인해버렸으면 추인이 우선하는 거니까. 따라서 먼저 한 것이 우선한다. 그 다음에 3번 계약 당시 무권대리 행위라는 사실을 안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 행위는 그때부터요 소급해서요. 따라서 무권토 취취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밑줄 그시고 이거 하나 질문 꼭 나오잖아. 그때부터. 그 다음에 자 여기 봐. 소급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외울 것도 없어. 따라서 소급표가 있으면 제3자가 보호된다.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8번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옳은 것은 자 취소권도 잘 봐. 취소권도 양도할 수 있음 없음? 있어. 근데 취소권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 승계에다 밑줄 그시고 여러분들 권리의 특정 승계가 이렇게 나오면 권리의 특정 승계나 이것이나 권리의 양도나 같아. 따라서 여러분들이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 시험에 지문 적어도 3개는 나온다고 이거. 그럼 권리 양도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해. 그래서 권리 양도에서 첫째 저당권의 양도 물어보면 물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만 있어야 되겠어. 물상보증인의 동의도 있어야 되겠어. 양도. 물상보증인의 동의? 그러니까 계약은 당사자만 하는 거니까. 따라서 물보에 동의 없어도 그런 거 물어보잖아. 양도. 동의 있냐 없냐. 두 번째는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다 기억해. 그 다음에 제한물권만의 양도는 허용되지. 제한물권은 종된 권리 아니야. 그래서 제한물권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한물권 중에서 지상권만 양도할 수는 이런 것들 지상권만 나오면 주의하시라니까 이렇게. 여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근저당권 양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채권이 넘어가면 근저당권은 따라가지 않는다. 확정 후에는 따라간다 해서 몇 가지 특징 착 잡아놓으면 되네. 그러니까 양도를 공부를 해 머릿속에. 양도. 그럼 취소권도 양도할 수 있음 없음?
있어. 근데 취소권만 함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함께 넘어가야 돼. 작년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나왔잖아.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양도할 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물권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양도다 그러면 다 있어. 재산권이니까. 권리는 양도할 수 있다 나오면 다 있어. 따른다.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면 다 90%가 다 맞는 거라고. 이렇게 양상 대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번의 니은번. 8번의 기억번. 취소권만의 특정 승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기억번이다 이렇게 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만의 특정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면 다 오해해야 돼. 해제권만의 특정 승계는 허용되지. 왜냐하면 형성권이잖아. 다시 한번 형성권은 종된 권리다. 그러니까 형성권만의 양도는 다 안 돼. 형성권만의. 여기 이것도 나왔잖아. 물권적 청구권만 양도할 수는 없다. 종된 권리 아니야. 물권적 청구권도 물권에 의존하는 종된 권리. 이렇게 알면 돼. 따라서 물권, 채권. 요거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종된 권리야 이게. 그러면 환매권. 주된 권리요, 종된 권리요? 종된 권리니까 환매권만 양도할 수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환매권은 독립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따른다. 환매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거기는 독립적인 재산권이야. 거기는. 그래서 환매권만 양도할 수도 있어. 이렇게. 따른다. 환매권만 양도할 수 있다. 그거 외워. 그 다음에 니은번. 다시 한다. 독립된 권리가 아닌 권리 중에서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음 없음? 있음. 환매권만 양도할 수 있어. 전세권만 양도할 수 없어. 이건 전세권은 종된 권리니까 다 전세권만. 그러면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5하고 두 개만 외우면 돼. 다시 한번 지상권만, 환매권만 그런만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 하면 돼. 니은번.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이 넣으면, 자,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이 넣으면 소급해서 유효요, 새로운 법률행위요. 새로운 법률행위. 디귿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이 넣으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맞아? 맞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가 되니까 확정적 유효가 되지.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른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 니을번이 무효행위의 전환.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디귿번, 니을번. 9번 조건기한. 맞는 것은, 자, 조건기한은 우리는 따른다. 조소는 없지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는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기무, 추,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자, 밑줄 그으셔. 이미 성취 밑줄. 그러면 이미 성취니까 기성조건. 그러면 기성조건 나오면 기해, 무.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었지.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조건 없는 법률행위. 틀렸고.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이 표시된 사실이 생기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밑줄 그으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조건이다, 기한이다? 조건이지. 기한은 반드시 채무 이행하는 날이 오니까. 그래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그 부관은 기한이다, 조건이다? 맞네, 4번이. 그 다음에 5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밑줄 그으셔. 이행기한. 그러면 이행기한은 채무 이행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채무 이행하는 날은 꼭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이행기한으로 했을 때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면 기한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봐, 도래한 것으로 봐. 그것이 5번이 보증금 반환 사건 아니야, 이게. 보증금 반환 사건. 그래서 5번을 머릿속에 다시 집어넣어. 갑과 을이 임대계약 하면서 여기서 합의해지해. 합의해지.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합의해지 이런 말이 나오면 합의해지하고 구별해서 따라서 합의해지의 효력은 당사자 합의대로 정해지잖아. 합의해지의 효력도.
그래서 이 합의 해제와 그리고 해제를 물어볼 때 계약을 해제했을 때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상 회복해야 돼. 그럼 원상 회복할 때에는 매도인도 받은 날로부터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되는데 합의 해제했을 때는 해제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따라서 합의 해제는 합의대로 정해진다. 그런데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여기서 합의 해지하면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계약서에다가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내주기로 한다 한 거예요. 그럼 보증금 내주기로 하는 날은 틀림없이 와 안 와? 그게 기한이요, 기한. 근데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불가능하게 돼. 집이 타버렸어. 건물이 타버렸다고. 그럼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게 가능해졌어, 불가능해서? 그럼 돈 줄 날이 온 거야, 안 한 거예요? 온지 이제 안 왔어? 아니 임차인이 이제 합의 해지하면서 나갔다고. 근데 건물 불타면 임대인은 보증금 빼줘야 돼, 안 빼줘야 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어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 4번, 5번이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새로운 판례다. 10번. 다음 물권 중 동산과 부동산을 객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유치권은 오른쪽에 써봐. 1번 오른쪽 유치권은 물건 유가증권. 1번 유치권의 대상은 뭐? 물건 유가증권. 그럼 물건에는 동산 부동산 들어가잖아. 전세권은 부동산 이렇게 써. 부동산 토지 건물. 저당권은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 지역권의 객체도 토지. 그래서 정답이 1번. 11번. 다음 중 등기가 있어야 그러면 우리는 등기 있어야 그랬으니까 등기 없이도 외워놓습니다. 등기 없이도 다 같이 무효 취소 해해해해. 무효 취소 그리고 해자가 몇 개? 해해해 4개 다 같이 해지 합의 해제 조건 성취. 그 다음에 따른 지역권 양도 분할 판결. 이렇게 외워놓으면 이건 등기 안 해도 되고 나머지는 등기해야 돼. 그래서 1번 법정 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래. 거기다가 여러분들 법정 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 밑줄 그시고 여기 한 문제 나오니까 엄청 중요하다니까 이거. 법정 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에다 밑줄 그시고 페이지 써놓으면 보는 기는 하나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탁 차고 나가야 페이지 68페이지 참고 이렇게 써. 페이지 68 참조. 한번 보자. 페이지 68페이지. 보충교재. 지금 이제 이렇게 물어보거든. 갑이 토지 건물 갖고 있다가 건물만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을은 건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하는 순간 여기에 대해서 법지를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취득하고 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을로부터 건물을 산 병 요 사람 따라서 법정 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 이 사람은 지상권 이전 등기 해와야 돼, 안 해와야 돼? 해와야지 이 사람은.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물어본다고. 토지 소유자는 애워본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에게 물부 손중. 무슨 짓만 할 수 있어? 부만 있다니까. 부. 물만 있냐? 이 사람이 여기에 점유할 권리가 있다. 점유할 권리. 그러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물권적 청구는 안 돼.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분쟁이 생기면 원고와 그리고 피고 사이에 심판이 누구냐면 판사가 법원이 심판을 해. 그럼 이 원고는 창이 몇 개 있냐면 창이 4개가 있고 피고는 방패가 2개 있어. 이렇게 피고는. 그래서 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창이 하나는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어?
물청, 또 하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또 하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물권법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권리자는 물부손 행사한다 자꾸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피고는 창이 두 개 있는데 원고의 주장을 따른다. 부인한다. 부인하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이런 걸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또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을 항변이라고 그래. 그래서 피고는 따른다. 부인하든가 항변하든가. 그 항변은 부인은 너의 주장은 나의 주장과 다르다 그래. 양립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쓰고, 항변하면 너의 주장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나도 할 말이 있다. 양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거라고. 양립한다 이런 말들이.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맨날 원고 주장 중에 따라 물부손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적 청구권은 계약에서 생긴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도 있는데, 채권적 청구권이 생겼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어. 불가능 행사가.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이유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와 책임 있는 사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버리면 이것이 채권적 청구권이 없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면 따라 위험부담. 그래. 그러면 이 채권적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양채무가 위험부담에서 양채무 소멸하든가,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했을 때 다른 가치가 있으면 다른 가치로 변해 이렇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 대상 청구권 이렇게 한다는 것이야 이게. 근데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하게 되면 이게 다른 권리로 변해 안 변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없어지면 끝나버리는 거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워왔던 것이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금 분쟁이 생긴 걸 대비해서 공부해. 그러면 따라서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에게 분쟁이 생겼을 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따르다 지료 내놓으시오. 부당이득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철거시효는 돼 안 돼? 그것이 양가로 1번. 자, 양가로 1번에 3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봐. 토지 소유자는 시작.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주장할 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물은. 왜?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자, 동그라미 2번. 관습법상 시작.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지상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면 대지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잘 봐. 이 을은 등기 없어도 법정지상권자니까 을은 누구에게나 지상권자라고 우길 수 있지만,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은 지상권자여. 등기해와야 지상권자여. 이렇게 등기해와야 지상권자지. 그래서 등기 없이는 자기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자라고 우길 수 없다. 그게 거의 동그라미 2번 아니야. 동그라미 3번. 법정지상권자의 시작. 이 사람의 건물 이 사람이 산 게 아니고 경락받았대. 그럼 경락받았으면 등기 없이도, 매수했으면 등기해야 이렇게. 그래서 양가로 2번. 큰 양가로 2번. 그래서 이렇게 배웠잖아. 법정지상권자로도 건물을 산 사람은 따른다. 점등대부 있다. 이렇게 통으로 외워줘야 돼. 점등대부 있다 이렇게. 그래야 문제가 다 풀린다고. 오른쪽에 써놨잖아. 거기다 3번에. 3번 오른쪽에 점등대부 있다. 있어 없어? 거기다 형광펜이라도 그어놨나? 여러분들 책에? 아마 그어놓기 시작하면 여러 번 그어서 꼭 외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의 주인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니까, 중첩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11번으로 가. 11번에 1번. 자,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했어, 경락받았어? 만약에 건물을 경락받았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등기 없이도, 양수했으면 등기해야. 그 다음에 통행지역권의 시효 취득은 등기해야. 공유물 판단을 판결은 등기 없이도. 포기 중에서
포기 중에서 등기 안 해도 되는 거 한 개도 없어. 따라서 포기는 항상 등기해야. 포기 중에서 등기 안 해도 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 11번도 한 문제 꼭 나온다고.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나. 그러면 등기 안 해야 되는 경우에 이거 본다. 무효 취소. 해해해. 지역권 양도. 하나는 또 뭐? 공유물 분할 판결. 이렇게 4개 꼭 외워놔버려. 세트로. 12번. 다음 중 본권에 기한 물청이 인정되는 자. 자, 점유취득쇼 완성자는 물권 있는 자요, 물권 없는 자요? 물권 없는 자니까 물청 없어.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물권자요, 물권 없는 자요? 물권 없다. 명의신탁자는 물권 있어, 없어? 없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니까. 유치권자는 물권자요, 물권 없는 자요? 물권자지. 근데 물권자 중에서 없는 사람이 유치권자. 우물물 없다. 양도담보 설정자는 물권자요, 물권자 아니요? 양도담보 설정자는 소유자요, 소유자. 누구? 소유자니까 당연히 본권이 있으니까 물권 정권이 있는 거지. 이름만 바뀐 거지. 거기다가 양도담보 설정자에다가 밑줄 긋고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써봐. 그러면 그냥 눈이 들어올 거라고. 어디? 저당권 설정자는 물청 있어, 없어? 있지, 물청. 그래서 맨 물어보는 게 물청 있냐 없냐? 자, 토지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에게 물청 없다. 부당이득 청구권은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도 없다. 이 사람은 점유할 권리가 있고 을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자를 대위해서, 따라서 대위하여 갱신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다 있어. 이렇게 이 사람은. 그 다음에 토지 사용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봐. 이 소송에서 말이요. 우리 민사소송에서 제기되는 게 분쟁을 둘러싸고 요거 4개밖에 없으니까 시험도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 4개 권리를 둘러싸고 싸우는 거라고 지금. 이거 있냐 없냐. 물청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 이거. 맨날 물어보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따라서 부당이득이 성립되냐 안 되냐 따로 공부를 해.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냐 안 되냐. 유치권자가 점유 사용했으면 부당이득이요 아니요? 따라서 위헌부담은 부당이득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이혼부담은 양채무가 없어졌으니까는 기존의 법률관계 소멸되면 남는 것은 상처 부당이득이요. 그럼 부당이득의 범위는 뭔가 이렇게 잘 기억하셔 따로. 13번. 을은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갑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등기했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여 등기하고 등기 없이. 그래서 자 갑이 소유하는 땅을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고는 이전 등기를 하고 여기다가 을이 건물 지었대. 그럼 이 등기는 자 이거예요. 소유자는 무효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되돌려 주시오. 그게 물권적 청구권 아니야. 그 다음에 무효 등기 명의인 을에게 소유자는 건물 철거시 할 수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자는 자기 땅 위에다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에게 부당이득 내놓으시 할 수 있어. 소유자는 자기 땅 위에 건물 짓고 사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해주시 할 수 있어. 여기는 계약은 없었다는 게 계약상의 청구권은 없다고 이렇게. 이건 없어. 물어보는 게 요거라고. 따라서다. 원고가 소송상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몇 개 있어? 4개. 4개. 다시 한번 물부손. 채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이 물권자의 지위에서 생기는가 채권자의 지위에서 생기는 그거 공부하잖아 지금. 그래서 그건 물어본다고 지금. 그거. 자, 첫째. 갑은 을에게 소유자는 을에게 건물 철거시오 할 수는 있고 퇴거시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을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을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에게 이 사람에게는 철거 주장해야 돼? 퇴거 주장해야 돼? 퇴거 주장해야지. 그래서 갑은 Y 건물로부터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항요건 갖췄다 이거 따지지 말어. 셋째, 갑은 을을 상대로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의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은 청구할 수. 여러분들 맨 물어보는 게 이거요. 다시 물부손, 채청. 지금 갑과 을은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요거 물어보지 않고 맨 이런 것만 물어본다고. 이게 원고가 소송상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는 창이 몇 개? 4개. 다시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만 갖고 오고 상대방이 피고가 할 말 없다 그러면 패소. 무슨 소리여 이씨. 부인. 네 말은 맞대 항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창은 2개야. 따라 부인하거나 인용하면서 네 말을 인정하지만 이렇게 단서를 다른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따라다 부인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입증 책임에서. 넷째, 을로부터 토지와 함께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을로부터 토지와 함께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갑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4번 위사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한 토지의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을에 대해서는 승소했으나 병이 토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함으로써 을 명의의 등기말소 청구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갑은 을을 상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여기 채권적 청구권은 그 행사가 불가능하면 대상 청구권이나 아니면 이행이익 배상 청구로 변해 이렇게.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그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해서 다른 권리로 변할 수는 없다 이거라고 지금.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은 불가능하게 되어도 다른 권리로 변한다. 자, 이게 뭐냐면 근데 물청은 변해 안 변해? 왜냐하면 이것은 물청과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언제나 운명을 같이 하므로 물권이 없어지면 물권적 청구권도 없어져 버리니까 이행불능 시에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갑의 땅을 1번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3번 병에게 팔았다. 그럼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무효니까 말소 청구할 수 있어. 근데 말소 청구해서 소송 이겼는데 이 사람이 취득쇼 완성해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갑은 이제 소유권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넘어갔으니까 을을 상대로 말소 청구 못하게 돼버려. 왜? 이 사람의 권리를 이게 말소해버리면 이것도 없어져 버리잖아. 근거해서 뿌리가 없어지면 다 없어져 버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했는데 승소했으면 빨리 촉탁해서 말소했어야 되거든. 근데 말소 오기 전에 이 사람이 권리 취득해서 취득쇼 완성되었다면 이제는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할 수가 있어. 불가능하게 되었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할 수는 없다는 거야. 물청은. 그래서 그것이 틀렸어. 자, 이거 본다. 물청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해 안 변해? 자, 보충교재 몇 페이지 펴냐면 페이지 50 물권적 청구권이 51페이지 51페이지 봤더니 자 거기다가 조금 메모하셔봐. 우리가 원고가 재판상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는 창이 몇 개라고 그랬어? 4개. 다시 한번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이제 채권적 청구권은 나중에 그 행사가 불가능하게 돼서 그 행사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채권적 청구권 행사가 목적 달성 불가능. 그러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채권이 소멸해버려. 채권이 소멸해버린다. 그때는 언제냐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는 사유? 없는 사유니까 이 위험부담이야. 위험부담. 그래서 위험부담인데 그러면 위험부담이라도 그것이 다른 가치로 변형되었는가 있어야 돼. 그래서 변형된 가치가 있는가 보는 거예요. 채권 우리는 저당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어. 그러면 저당권의 경매가 불가능하면 끝나는 거요. 변형된 가치 찾아야 돼. 그래. 그래서 이것이 변형 가치가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변형 가치가 존재하면 변형 가치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게 대상 청구권이야. 그게 뭐다? 대상 청구권. 이렇게 이게 대상 청구권.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대상 청구권이 어디서 배웠냐면 에어본다. 점등 후꽝이고 후불 때가 있다. 자, 뭔 얘기냐면 가불간의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이 건물이 제3자의 방화로 건물이 소실이 되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없는 에어본다. 책임 없는 자는 채무 없다. 네 채무 가면 내 채무 간다. 양채무 소멸했어. 이게 위험부담이요. 그러면 갑의 채권의 행사가 을의 채권의 행사가 가능해졌어? 불가능해졌어? 불가능해졌잖아. 근데 불가능하게 된 사유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양채무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서 제3자가 방화를 했는데 제3자에게 이 을이 얼마에 매매했냐면 1억에 매매했는데 제3자가 방화했는데 손해배상이 100억으로 되었다면 100억. 그럴 리는 없겠지만 2억이라고 보자. 손해배상액이. 그러면 2억 받아가는 게 더 유리하지. 그래서 토지 내놓으시오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돈 받아가는 것으로 변해 있잖아 지금. 그러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이게 뭐다? 대상 청구권. 또는 이 토지가 수용되었어. 그럼 수용되었다면 이제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까 을은 목적 달성 불가능하게 되었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수용금 받아간다 할 수 있어. 그게 뭐다? 대상 청구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아니면 매매대금이 1억인데 이 수용금이 5천이야. 5천. 그러면 을은 내가 너에게 1억 주고 수용금 5천 받아가긴 할 사람이 있냐? 그러면 따라한다. 끝났다. 끝났어도 남는 것은 뭐가 남아? 을이 갑에게 계약금 걸었다면 그건 부당이득으로 이렇게 반환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변해. 둘째, 이 건물이 갑의 귀책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을의 채권적 청구권 행사가 목적상이 불가능하게 되었잖아. 그랬어도 갑의 귀책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갑의 채무는 존재해야 돼? 소멸해야 돼? 귀책 사유 있는 사람은 돈으로 넘겨줘야 돼. 돈으로. 그래서 채권이 소멸했지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그게 이행불능으로 변했어. 그러면 이행불능으로 변했다면 목적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따라서 이행이익 배상 이렇게 청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행이익 배상으로 청구해. 따라서 뭔 얘기를 해주려고 하면 채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불가능한 사유를 따져. 에어버려. 책임 없으면 위험부담. 책임 있으면 이행이익 배상. 그리고 책임 없더라도 변형 가치가 존재하면 대상 청구권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물청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청은. 물권적 청구권은 이게 목적 달성 불가능해도 다른 가치로 변해 못 변해? 끝나버린다 그 말이야. 물권이 없어지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래서 13번에 5번이고 14번. 을이, 자, 여러분들 대상 청구권이 우리 시험에서 어디서 나오냐면 두 군데서 나오니까 한번 보자고. 대상 청구권. 자, 페이지 61페이지를 펴봐. 61페이지. 61페이지에 60페이지 보면 자, 먼저 외운다. 시효 완성자의 지위. 요걸 탁 외워놓고 시효 완성. 내가 여러분들의 공부량을 많이 줄여주었어. 그래서 2번 봤더니 자, 외워본다. 시효 완성자는 점등 후꽝이고 후불 때가 있다.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봐라. 시효 완성자는 물청 있어, 채청 있어. 이거 있어, 채청.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목적 달성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그럼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역시 다른 가치로 변형된 가치가 있는가 보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시효 완성 갑이
소유자고 을이 시효 완성했어. 여기서 완성했는데 등기 청구했더니 갑이 이렇게 병에게 팔아버리면 따른다 훅 꽝. 이 을은 갑에게는 권리 없어. 이제 꽝이요. 그러면 이렇게 팔았는데 갑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이제는 제3자가 나타나서 시효 완성자가 목적 달성 불가능하게 되었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어. 근데 이 병이 이렇게 돈으로 변했어, 안 변했어? 병이 갑에게 줄 돈 내놓으시 할 수 있어, 없어? 그걸 무슨 짓이라고 그래? 이거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그래서 외워본다. 시효 완성자는 점등, 후꽝이고, 후불 때가 있다. 등기 청구했는데 이렇게 팔았다면 등기 청구권 행사가 목적 달성 불가능하게 되었지? 그러면 대상 청구권 있는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을은 병이 이렇게 줄 돈을 나에게 넘겨줄 수 있는 시험은 뭐라고 나오냐면 시효 완성자가 보상금 수령권의 주체라고 할 수 없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즉 이 병에 대하여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대상 청구권 행사는 나니까 이렇게 주시오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줄 돈을 압류해야 된다 그 말이야. 압류. 이렇게 따라서 대상 청구권 행사 어떻게 해야 돼? 압류하잖아. 이렇게 압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래서 거기에 양가로 3번을 봐. 61페이지 양가로 3번. 61페이지 양가로 3번에 자 이거보다 등기 청구 후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여기 불법행위가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따라서 대상 청구권 이렇게 하라 그렇게 써놨잖아 지금. 그럼 읽어보면 3번에 1번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는 을이 등기 청구했다 그런 얘기야 이게. 을이 등기 청구했다 그런 얘기라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팔아버리면 을은 갑에게 재산적 손실을 끼쳤지.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 묻거나 불법행위 책임 물으려거든 불이익이 있으면 팔아 이게. 이 시효 완성당의 토지가 1억인데 이렇게 팔아먹었어. 그러면 이제 을은 이제는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 청구 못 하니까 1억 내놓으셔 하든가. 1억 내놓으셔 하려고 봤더니 병 만났더니 니 얼마에 사냐 그랬더니 10억 샀다는 거요. 그럼 1억 달라고 그래야 돼? 10억 내놓으라고 그래야 돼?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자, 청구권의 행사가 이행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다른 가치로 변했는가 봐야지. 그거 골라라 그 말이야 이게. 이게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 이제 이해하셨어? 자, 읽어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본다. 시효 완성자가 시작.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후 그 부동산이 뭐 했어? 수용되었다면 채권적 청구권 행사가 목적 달성 가능해졌어? 불가능해졌어? 그래, 불가능해졌다면 따라서 이행이익 배상, 대상 청구권. 그래서 수용이 되면 시효 완성자는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고 이게 대상 청구권이에요. 그리고 시효 완성자가 보상금 청구권의 주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3번. 시효 완성자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서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가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내놓으라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것도 역시 뭐요? 그러니까 2번, 3번이 대상 청구권이야 지금. 따라서 여러분들은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바로 대상 청구권을. 여기까지 왔나? 그러면 이제 자 하나만 넘어가고 보자. 페이지 위험부담으로 한번 가보죠. 90페이지. 90페이지에 위험부담 나오죠? 여기 한번 봐, 이제. 가불간에, 수험생 여러분, 가불간에 여기서 매매가 체결되었는데 여기서 건물이 멸실이 되었어. 그럼 멸실이 되었으면 따라 대상 청구권. 이제 을은 대상 청구권이 있어. 근데 멸실되었는데 불가항력으로 멸실되었다면 갑의 책임 있느냐, 책임 없느냐? 책임 없는 사유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갑의 채무 없어졌으니까 을의 채무도 없어졌다고 하든가, 을의 등기 청구권이 목적 달성 불가능하게 되었잖아, 이제는. 근데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이게 돈으로 변했다면 대상 청구권 행사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이제 보자. 자, 2번.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서 요건. 채무자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불능이 되어야 한다. 효과. 채무자의 채무는 면해 안 면해? 면해. 채권자의 채무도 면해 안 면해? 단 채권자는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권자가 채권적 청구권 행사가 나중에 이행불능이 되면, 이행불능되면 대상 청구권 다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항상. 다만 중간에 채권이 소멸했냐 안 했냐, 그것은 별도 문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위험부담도 애초에는 채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나중에 없어졌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그러면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일단 있다. 이것이 채권적 청구권 행사가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일단 채권적 청구권은 일단 대상 청구권으로 변해 안 변해? 변해. 근데 이 채권적 청구권 행사가 계약에서 생긴 경우도 있고 법률 규정에서 생긴 경우도 있는데, 취득시효 완성자는 법률 규정에서 생긴 거라고, 법률 규정에서. 그랬어도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두 군데가 있어. 그러면 갑의 땅도 그 다음에 을의 땅도 이렇게 교환했어. 갑의 X 토지와 을의 Y 토지가 교환되었는데 이놈의 땅도 수용되고 요놈 땅도 수용되었어. 그럼 이행불능 되었지?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이때는 안 된다는 거. 두 개가 이행불능 되었으니까. 그러면 대상 청구권 행사하려거든 두 개가 이행불능 돼야 돼? 한 개만 이행불능이 돼야 돼? 그것이 맨 밑에 한번 봐. 뭐 써놨나? 안 써놔버렸네. 그것은 하도 귀찮으니까.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르쳐주니까 부담스러워. 거기까지 가르쳐주니까 무서워서 못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에 따라서 두 개 토지가 수용되면 서로에게 대상 청구권 없다. 이렇게. 그건 아마 요약집에는 다 있었어. 기존의 요약집에는. 그래서 자 14번 보자. 자, 쉬었다 합시다. 14번부터.